거죠. 한 달 후 물의 맑기에 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3달 후 양파가 보여준 건 놀라운 성장력이었다. 흔히들 미생물은 두 얼굴을 지녔다고 한다.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존재.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중간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유용한 존재로서의 미생물.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광합성 세균과 유산균 그리고 효모다. 이 세 가지가 유용 미생물군의 핵심인 것이다. 지구에서 최초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광합성 세균은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흡수해 산소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산균은 당분을 유산으로 바꿔준다. 유산균의 강력한 살균 작용은 보이는 것처럼 유해한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술과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효모는 발효를 돕고 비타민유와 생리 활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일상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미생물은 광합성 세균과 유산균, 효모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세 가지 미생물의 공존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것이 3일 된 못이거든요. 보시면 녹물이 이렇게 묻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밑에도 있죠. 녹이 슬었다는 것은 산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생물이 첨가된 물에 담겨있던 못은 깨끗하다. 산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넣어준 유용 미생물들에 의해서 항산화 물질들, 즉 유비퀴논이라든지 폴리페놀 같은 물질들이 생성되어서 산화되는, 즉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처럼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사용한 유용 미생물들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이런 못이라든지 우리 또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은주 교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관심이 많다.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물 퇴비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저는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답을 자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우리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조물주가 자연 속에 숨겨놓고 우리는 그 숨겨놓은 답을 찾아서 우리 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또 환경을 환경을 좀 더 깨끗하고 또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름대로 각오와 희망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여자고등학교의 개교기념일 미사. 또 과외도 있고 학원도 다니고 했겠지만 유설, 양현아, 문혜원, 이혜지, 노은정, 김혜영, 김현수, 2학년 2반, 이미연, 이지혜. 이날 특별한 장학금이 11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위 학생은 환경 살리기에 솔선수범하였기에 본교 쌀뜨미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 장학금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미생물이다. 올해는 몇 명만 쌀뜨물도 만들어보고 또 지렁이도 키워봤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개성의 모든 학생들이 한 번은 지렁이도 키워보고 쌀뜨물로 모두 해보고 또 다른 뭔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학교로의 발돋움을 약속한 개성여고. 지렁이가 땅을 일구는 화단 옆에 미생물도 등장했다.
학교에 미생물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유희선 수녀. 화학 교사인 그는 화학반 학생들과 미생물 비누의 효과를 연구 중이다. 쌀뜨물 비누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본 거로는 세척력이 더 좋다. 그러니까 뭐 사인펜이라든가 기름기를 해봤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한테 보내줬고요. 얼굴에서 뽀득뽀득 소리가 났다고 돼 있네요. 예. 유희선 수녀와 화학반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배출되는 쌀뜨물을 발효시키고 있다. 물론 발효 과정의 필수는 미생물. 밑에 찌꺼기까지 들어가야지 발효가 잘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흰 균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흰 균들이 위로 뜨고 이렇게 누런 균들이 이렇게 조금 사라지더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에스테르 냄새가 참 이렇게 향긋하게 나는 것 같아. 쌀뜨물이 발효되면서 풍겨내는 향긋한 냄새가 학교를 채운다. 만들어내는 양도 많지만 발효액을 원하는 곳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생물 발효액은 학생들의 손을 거쳐 어엿한 상품으로 탄생하고 판매 금액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고스란히 적립된다. 미생물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청소에 쓰이는 대걸레를 화학세제가 아닌 미생물로 세탁하는 일에 익숙해진 학생들. 얼굴을 찌푸리게 했던 걸레 냄새도 말끔하게 사라졌다. (14) 명의 수녀님들이 생활하는 학교 수녀원에도 미생물이 등장했다. 그래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2개 정도 해야겠죠? 미생물 발효액을 이용한 세탁은 기본. 각자가 발견한 쓰임새를 나누느라 세탁실이 요즘 떠들썩하다. 방에다 이렇게 걸레질 할 때 한 방울 떨어져서 걸레질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연수를 갔다가 집을 빈 방을 뒀다가 들어가면 좀 방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게 없어요.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걸 느꼈고. 저도 옷이 이제 여름 빨래는 누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삶지 않으면. 근데 이번 여름엔 거의 안 삶고 EM에다가 하루 저녁 담궈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빨았더니 삶는 빨래보다 더 하얘졌어요. 그래서 저는 즐겨서 이걸 쓰는 애용자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개성여자고등학교에 축제가 있던 날. 화학반 학생들은 축제를 통해서 미생물을 선보였다. 그동안 연구한 미생물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비누와 함께 느끼고 체험한 미생물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미생물 발효액이요, 물보다 피부에도 좋고요, 환경에도 친화적이고 또 냄새가 안 나요. 일단 미생비누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물 대신 쌀뜨물을 대신 쓰면은요, 그 냄새가 없어지고 특히 행주 빨대나 걸레 빨대 진짜 좋아요. 네,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진솔한 경험이 설득의 힘을 얻고 학생들과 미생물 사이엔 전에 없던 징검다리가 놓여졌다. 글리세린 붓으로 묻혀서 좋지 않을까. 좀 더 손이 우선 너무 거칠어지진 않을 것 같고 빨래 때도 잘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살아있는 걸로 하니까 더 환경 더 몸에도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 화학 약품이 안 들어가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여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도 그렇고 또 가장 먼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생명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생물은 입에서 입으로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네지고 있다. 사람들은 미생물을 택했고 미생물은 이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남제주군에 위치한 안덕면. 이 지역의 아침은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된다. 안덕중학교 급식소에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식사 준비 때 나온 쌀뜨물은 조심스럽게 통에 옮겨 담는다. 그 양이 꽤 많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버려지는 쌀뜨물은 거의 없다. 쌀뜨물은 급식소 한켠에서 발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모슬포 해병대에서도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부대의 쌀뜨물 역시 버려지지 않는다. 이 부대에서는 2003년부터 미생물 발효액을 만들어 쓰고 있다. 지금 저희 화장실이나 주게에 정기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하수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지금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도 더욱 냄새나 이런 게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안덕 지역 주민들의 자치 모임인 안덕 환경사랑회의 트럭이 군부대에 도착했다. 부대에서 쓰고 남은 쌀뜨물 발효액을 받아가기 위함이다. 안덕 환경사랑회에서는 부대에 미생물 원액을 공급해주고 부대는 쌀뜨물 발효액으로 되돌려준다. 지역의 여러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미생물은 환경을 지키는 물질로 되살아난다. 미생물 발효액을 모아 도착한 곳은 안덕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 중심부. 이런 방류조가 마을 곳곳에 7개나 설치돼 있다. 방류조의 호수는 하수구로 연결되어 주민들이 쏟아내는 오수를 1차 정화한다. 그리고 창고천으로 흘러간다. 안덕계곡으로 유명한 창고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안덕계곡 일대는 상록수림과 절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제주도의 하천이 대부분 건천인데 비해 100여 개에 이르는 용천수와 풍부한 수량으로 한때 유명 관광지로 손꼽혔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그 물 흐르는 지역이 긴 하천입니다. 그리고 수량도 상당히 풍부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천이거든요. 그러나 깨끗한 계곡은 마을 사람들의 오래된 추억이 되고 말았다. 예, 저희들이 그 유년 시기에는 굉장히 이 물도 맑았고 물속에 뭐 장어라든가 은어, 참게 종류 그런 수서 생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빨가벗고 그냥 목욕을 하면서 그 생물들을 잡아가지고 뭐 동네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추억을 굉장히 많이 간직한 곳입니다. 창고천 주변은 3개의 마을, 창천리, 화순리, 감산리가 접해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었던 하천이었지만 3개의 마을 1,400여 세대의 생활하수 또한 받아들여야 했다.
시간대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된 생활 하수가 하천물과 섞이면서 창고천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은어와 버들치 그리고 참개가 하천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사라진 것은 사람들의 발길이었다. 수돗물이 공급이 됐고 그리고 화학 세제 등 이제 그 오염도를 가중화시키는 그런 그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돗물이 가가호로 전부 공급되면서 이제 하수량도 늘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수에 섞여 있는 성분이 수소 생물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그 오염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초저녁부터 안덕 환경사랑회의 임원회의가 열렸다. 창고천 그 오염은 우리 이해원 당연히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하수를 빠른 시간 내에 소다수만 제작하고 있고 가도록 거의 물로 빨리 촉구를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창고천에서 어린 시절을 공유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컸다. 결국 2003년부터 창고천 살리기에 나섰다. 창고천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은 미생물. 쌀뜨물 발효액을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었다. 곧 지역 사람들의 일상에도 스며들었다. 학교와 부대, 그리고 각 가정에서 미생물 발효액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물고기가 사라졌던 창고천 중상류 쪽에서 은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물에 건져진 어린 물고기들은 은어가 아닌 버들치였다.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7수어종. 버들치를 발견한 것은 은어를 대신할 만큼 값진 수확이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창고천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추억의 중심에 있는 은어는 찾지 못했지만 버들치의 존재는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한 3년여 동안 생태 조사를 하면서 처음 봤는데 하여튼 저희들 보고서에도 이걸 빨리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고 또 이거에 대한 재조사를 저희들 그 나름대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쪽으로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이제 한 3개월 동안 안 보이던 어종이 다시 최상류의 지역에 보인다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습니다. 물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수중 촬영을 해보았다. 하천을 가득 메우고 있는 버들치떼. 마치 버들치의 산란장 같다. 버들치가 무리지어 있는 이곳은 하수가 집중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이 가장 심각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으로 버들치가 다시 돌아왔다. 안덕 환경사랑회의 창고천 탐사는 계속되었다. 하류 쪽의 생태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한 사람들. 이번엔 물속이 아닌 바위 틈을 살펴본다. 날돌이 굉장히 많네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모래로 이렇게 자기 몸을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있어요. 이게 엽새우거든요. 돌에 이렇게 붙어서 이제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거는 예. 이게 그 새우류 일종에서 이제 옆으로 기어단다 해가지고 엽새우라고 이제 봅니다. 이게. 아, 엽새우도 깨끗한 물에 사는 건가요? 예, 작은 돌에 사이좋게 털을 잡은 엽새우와 날돌에, 그리고 플라나리아. 나뭇잎을 들추자 이번엔 숨어있던 민물새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물새우네요. 엽새우와 민물새우는 창고천의 생태계 고리가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연맥만 남아있죠? 예. 이게 그 새우류나 이제 여기에 수서 이제 작은 이제 곤충들이 예. 이제 갉아먹어가지고 유기물을 이제 1차 이제 분해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보이는데, 이 정도 크기예요.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플라나리아. 환경 오염으로 사라져가는 플라나리아가 찾은 보금자리는 창고천의 바위 틈이었다. 하천 살리기 쌀뜨물 방류 사업을 하면서 냄새 나는 것을 우선 이제 없애보고 또 오염된 부분을 이제 최소화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 은어가 이제 회유하는 회유해가지고 서식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저희로는 상당히 환경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가꾸어지면은 예전처럼 이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이제 더욱더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고천은 정말 되살아난 것일까? 15년간 창고천의 수질 오염도를 조사해온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BOD 측정을 의뢰했다. 1996년 창고천의 BOD 수치는 7.4 ppm, 1999년엔 4.4, 2002년엔 4.9 ppm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는 1.5 ppm, 4급수였던 창고천의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BOD 수치로서 1.5 ppm이라는 것은 하천 2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수소 생물의 생존에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결과를 봤을 때 하류 지역에는 한 1ppm 내외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안덕 계곡을 이루는 창고천 자체가 상당히 되살아나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들치를 다시 창고천으로 향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창고천의 생명은 미생물과 사람, 그리고 미생물과 자연의 만남으로 되살아난 것이 아닐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창고천에서 물장구를 치던 어린 날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열흘 전 미생물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임정화 씨네. 아직도 그 만남은 계속되고 있을까? 미생물은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에서 어떻게 숨쉬고 있을까? 저희 집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걸 매일 갈아줘야 됐어요. 근데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뿌려줬거든요. 이렇게 몇 번씩 뿌려줬더니 물이 한 3, 4일 돼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았어요. 이 통이 이렇게 액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기는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놨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음식물 썩는 냄새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여기다 한 4일 모았어요, 이게. 이 통에다 4일 모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거기 설명에 의하면 발효가 잘 되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너무 간편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제일 좋았던 효과를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껍질째 먹고 되도록이면 음식 쓰레기를 줄이려고 밥 한 톨이라도 깨끗이 긁어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글쎄요 반은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치 찌꺼기 조금 남으면 옛날에는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놔뒀다 먹든지 아니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해서 그냥 먹든지 해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지구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좋았어요. 애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만 애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음식을 남기고 그러면 애들 눈치를 줘요. 그러면 지구가 아파 엄마 이러고 그랬어요.